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베스트셀러를 쓴 데모노 괴테가 무려 60년 동안 고민해서 죽기 바로 한 해 전까지 쓴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우스트라는 희곡 작품입니다. 작품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신과 내기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내기의 대상이 바로 파우스트라는 인간입니다. 인간 파우스트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노학자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고 맙니다. 왜냐면 이 공부 저 공부 안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걔도 이렇게 살기는 원치 않을 거라며 햄릿처럼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하기에 이르죠. 그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검은 개의 형상으로 파우스트 앞에 나타납니다. 악마는 파우스트의 삶을 즐겁게 만들어 주겠다며 계약을 제안합니다. 처음엔 파우스트는 악마를 믿을 수 없다고 손살에 칩니다. 하지만 악마는 파우스트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그의 종이 될 테니 죽어서는 파우스트가 자신의 종이 되는 게 거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파우스트는 저 세상 따윈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결국 악마의 깸에 넘어가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기로 하며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피해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늙은 마녀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늙은 마녀는 메피스토펠레스의 부탁으로 춤을 추고 주문을 외우며 약 하나를 파우스트에게 건넵니다. 네, 그건 파우스트가 젊어지는 묘약이었습니다. 다시 젊어진 청년 파우스트는 한 처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그레트헨이라는 처녀 역시 파우스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파우스트는 사랑인지 욕정인지 모를 감정에 휩싸여 그레트헨을 품에 안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파우스트는 조바심을 내고 악마는 그런 파우스트를 지켜봅니다. 파우스트는 그레트헨과 밤을 함께 보내기 위해 그레트헨의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이라고 건넵니다. 그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준 수면제였습니다. 불행히도 그레트헨의 어머니는 그 수면제를 먹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잠들고 맙니다. 여기서 메피스토펠레스는 더욱더 악마다운 행동을 시작합니다. 악마의 장난은 인간의 장난과는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악마는 그레트헨의 오빠 발렌틴과 막장 드라마처럼 싸웁니다. 주거니 받거니 공격을 하다가 어느 순간 악마는 파우스트에게 발렌틴을 찌르라고 속삭입니다. 파우스트는 얼떨결에 그레트헨의 오빠 발렌틴을 죽입니다. 살인사건으로 떠들썩한 순간 악마와 파우스트는 도망칩니다. 그 사이 그레트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레트헨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반쯤 미쳐서 자신의 아이까지 죽입니다. 그레트헨은 파우스트가 떠난 뒤 감옥에 갇혔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파우스트는 다시 그레트헨을 만나러 갑니다. 물론 이때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를 말립니다. 파우스트가 사람을 죽였고 그 죄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그레트헨에게 돌아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감옥에서 그레트헨을 구하기 위해 애씁니다. 안타깝게도 그레트헨은 파우스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형 집행인이라 착각해 더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죠.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파우스트를 잠깐 알아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고 아기까지 물에 빠뜨렸다고 고백합니다. 파우스트는 마땅히 살아야 하지만 그녀 자신은 함께 도망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파우스트는 강제로 그레트헨을 데리고 도망가려 했으나 그레트헨은 도망가는 대신 신에게 자신을 지켜달라 기도합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착한 그레트헨의 영혼은 신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때 파우스트는 악마와 함께 서둘러 감옥을 벗어납니다. 그 후 파우스트는 알프스의 푸른 언덕에서 힐링하며 절망을 털어내려 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황홀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바라보며 인생을 깨닫습니다. 무지개는 수많은 물방울의 작용으로 피어나듯 인간의 생도 무지개처럼 노력해야 피어난다고 말이죠. 파우스트와 악마는 독일 궁성에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황제를 도와줍니다. 장깨를 통해 부채를 정리하고 종이 쪼가리로 군대와 궁중에 급여도 줍니다. 네, 그렇게 화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황제는 경제적 파탄의 위기에서 벗어난 셈입니다. 그 근거는 엄청난 재화가 황제의 왕국 지하에 묻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 주장으로 가짜 재산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황제는 미심쩍어 하던 것도 잠시 파우스트와 악마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는 파우스트에게 그리스 전설의 미녀 헬레나를 불러내라고 청합니다. 파우스트는 경솔하게 청을 승낙하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숨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의 안내에 따라 물질의 세계가 아닌 새로운 공간에 발을 들입니다. 깊은 바닥에 이르면 향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향로를 들고 돌아오면 영웅이나 미녀를 불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파우스트는 향로를 얻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파우스트가 모험을 떠나자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으려나? 하고 말입니다.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모험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조수였던 바그너를 만나러 갑니다. 마침 바그너는 인간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인조인간 호문클루스가 탄생하는 모먼트입니다. 바로 그때 귀엽고 작은 인간이 꿈틀거리며 말을 건넵니다. 아빠, 나를 안아줘요. 악마 아저씨도 있네요? 전 지금 당장 뭐든 해보고 싶어요. 메피스토펠레스는 인조인간 호문클루스에게 헬레나를 찾게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호문클루스는 흔쾌히 모험을 떠날 생각입니다. 놀랍게도 막 태어난 인조인간 호문클루스는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를 헬레나에게로 안내합니다. 헬레나는 위험을 피해 한 성으로 찾아옵니다. 바로 그 성은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있는 성이죠. 그렇게 만난 헬레나와 파우스트는 부부가 됩니다. 파우스트와 헬레나가 낳은 아이가 바로 오이포리온입니다. 오이포리온은 부모의 걱정과 잔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하게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자꾸 욕망을 이기지 못해 뛰어오르자 헬레나와 파우스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이포리온은 한술 더 떠서 날개가 펼쳐진다며 날아가야 한다며 허공을 향해 몸을 던집니다. 하늘을 날아가고 싶었던 오이포리온은 가엾은 이카로스처럼 추락해 죽고 맙니다. 그리스 신화 속 밀랍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아가다 날개가 녹아 추락해 죽은 이카로스처럼 말입니다. 헬레나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자신도 아이 곁으로 떠납니다. 파우스트는 홀로 남겨집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메피스토펠레스와 파우스트. 파우스트는 더 이상 쾌락을 즐기기보다 무언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황제가 전쟁의 위기에 처한 걸 발견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와 파우스트는 황제를 돕기 위해, 아니 무언가 얻기 위해 전쟁의 한가운데로 갑니다. 눈속임일지라도 어쨌든 황제의 전쟁을 돕긴 돕습니다. 덕분에 파우스트는 황제에게 해안가의 땅을 하사받습니다. 파우스트는 그곳에서 제방을 쌓고 물길을 막아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파우스트는 아주 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걸 가졌고 하고자 하는 걸 행동에 옮겼지만 그는 단 한 가지 문제로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그 부근에서 한 언덕에 있는 보리수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언덕에 사는 노인들이 그 집과 보리수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죠. 파우스트는 그 거대한 땅을 다 가지고도 가지지 못한 티끌 같은 보리수 몇 그루에 괴로워합니다. 파우스트는 노인들이 다른 곳에 이주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농장까지 골라두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파우스트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그 노인들을 보리수 언덕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평화적인 방법을 쓸 리 없겠죠? 악마는 그곳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파우스트는 본의 아니게 노인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파우스트의 성으로 할멈 4명이 다가옵니다. 그들의 정체는 결핍, 채무, 근심, 궁핍입니다. 그들은 파우스트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파우스트는 부자였기 때문에 결핍, 채무, 궁핍은 잠겨있는 문을 파고들 능력이 없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근심만은 열쇠구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돌아가는 결핍, 채무, 궁핍은 말합니다. 자신들의 오빠인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당당하게 들어간 근심은 파우스트에게 말을 겁니다. 파우스트는 당장 나가라고 근심에게 화를 내죠.
하지만 근심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근심은 파우스트에게 저주를 걸어 그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파우스트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도전하고 얻은 사람만이 자유와 생명 역시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자신이 얻은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치 앞서 무지개를 보며 깨달은 인생의 교훈과 비슷합니다. 자신이 일군 땅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파우스트는 죽음의 순간 자신이 보고 싶었던 아주 이상적인 모먼트를 상상하며 외칩니다. 머물러라. 너는 정말로 아름답구나. 파우스트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쓰러집니다. 저 세상으로 떠날 파우스트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 계약을 맺었던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입니다. 이제 저 세상에서 파우스트의 영혼은 자신의 종이 될 순서니까요.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로채려고 할 때 천상의 무리가 내려옵니다. 천상의 무리는 그곳에 있던 메피스토펠레스를 홀려 그에게서 파우스트의 영혼을 뺏어갑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계약한 자신 소유의 영혼을 천상의 무리가 가로챘다고 노발대발합니다. 하늘나라로 간 파우스트는 속죄의 여인,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았던 그레트엔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레트엔은 기꺼이 천상에서의 삶을 파우스트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순간 이겼다고 생각했던 악마는 자신이 졌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결국 그렇게 파우스트가 구원받으며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